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이 전자기기들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에는 D램 가격까지 10%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도 메모리 사업 부진을 실적 하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력 범용 D램 수요 회복은 당분간 더딜 거로 예상되는 반면 AI 열풍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내는 인공지능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메모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데 삼성이 AI 반도체 분야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술 격차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인 HBM3E가 예상보다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시작된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가 겨울인 게 문제고요. 앞으로 관건은 이 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0월 말 실적 발표에선 HBM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앞지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삼성전자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인 29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고 주가도 장중 52주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회사 안팎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삼성, 살아날 길은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삼성전자 주가 지금 계속 파란불인데 오늘 어떤가요? 네, 어제 이어 다시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게다가 같은 반도체 업종인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대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네, 청산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가치가 한 주당 56,000원 가량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58,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낮은 상황은 맞습니다. 문제는 언제쯤 돼야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이 반도체 문제는 개선에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한 전문가 평가입니다. 네. 다만 주가는 실적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주가가 1년, 2년 기다려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네. 이거 뭐 납품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말이 많은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삼성전자가 잘 해내면 좀 반등이 되는 겁니까? 요즘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단순히 HBM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더욱 더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D램 자체부터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8월에 실제로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원시 공정의 16GB DDR5 램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세계 최선단의 D램을 SK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낯선 풍경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더 빨리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양산을 삼성이 더 먼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장은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네. 또 불량품이 아닌 비율을 나타내는 수율 문제도 있는데요. 이 수율에서 최신 제품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단순히 HBM 문제가 아니라 D램 전반의 문제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일각에서는 삼성 경영진이 기술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네. 또 뭐 이런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보고서를 써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경쟁업체인 엔비디아라든지 TSMC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술 전문가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의 경영진이 이 사내 전문가들에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보고서를 쓰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 기술 이해 수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또 일부 게시판에 익명글도 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현직 삼성 관계자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삼성의 한 관계자가 이제 반론을 펼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고 이해하기 쉽게 쓰라는 그런 뜻이었지 초등학생 지식 수준으로 보고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게 좀 오해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재용 회장뿐 아니라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현호 부회장 등이 이 재무통이기 때문에 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 기술자만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하지만 이제 삼성이 기술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기술에 대해서 더 빠르게 이해를 하고 빠른 결단을 내리고 또 기술 전문가를 우대하는 경영 풍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계속 생기는 지금 상황인데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최근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집단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관련한 입장을 하나 냈는데요. 네. 우선 선진국형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 보상 체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들도 좀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비중이 오히려 높을 정도로 최근에 좀 강화를 한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사회이사를 보면 6명인데요. 이 가운데 전직 고위관료가 2명, 전직 은행 임원이 1명, 대학 교수 2명 등입니다. 반면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전직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명, 네. MIT 총장이 1명, 또 이제 타이완 행정원장, 우리나라의 총리격인데 1명이 들어있을 정도로 좀 화려한 면면이고요. 이 둘을 비교하면은 사업 경험과 기술 이해 면에서 TSMC가 좀 더 앞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TSMC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에서 미국인이 5명, 그리고 영국인이 1명 있을 정도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절대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사회이사가 있다는 것은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맞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제 독립성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은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 선임에는 제한이 있다면서 대신에 별도의 자문기구를 통해서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또 뭐 연구 개발과 관련돼서 좀 연구 개발을 좀 오랫동안 또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주 52시간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요. 네, 분명히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연구 개발이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 연장 근로 제도가 있고요. 뭐 경쟁자인 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또 회사의 연구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보상 문화를 좀 더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잠정 실적은 7조 300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잠정 실적이지만 확고한 1위였던 경쟁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을 뛰어넘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반도체 전체 실적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첫 해가 될 전망입니다.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 올려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 핵심 기술인 만큼 대용량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선 더 많이 쌓는 게 관건인데 SK는 5세대 8단을 거쳐 12단 양산과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이 HBM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성장 속도가 더 빨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은 중국산 메모리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DDR4를 양산을 줄이고 DDR5 HBM 쪽으로 공급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전략을 취할 걸로. AI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 상황. SK하이닉스는 새로운 H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주도권을 굳혀나간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공급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신 고성능 HBM 대부분을 엔비디아 등 미국 고객사에 납품해 영향권 바뀝니다. 삼성전자는 신형 5세대 HBM은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사양 HBM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삼성전자